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렇게 한 송이 더 핀 헤오라비 난초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늦여름에 피는 꽃, 가을 꽃들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겨우 내내 아무것도 없던 화분에서 새 촉이 올라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또 그게 잘 자라나 기다리고, 여름 내내 물 주면서 살아있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꽃 피길 기다리니까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임파첸스입니다. 서양 봉숭아라고도 하죠. 왜 서양 봉숭아를 하는지 꽃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잎이 봉숭아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다만 때가 물러요. 그래서 여름에 습하면 이 물러버리기 쉽거든요, 이 꽃이. 그럴 때 저도 물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줄기들을 잘라서 꽂아 다시 화분을 만들었답니다. 원래 하나의 화분이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삼색꽃이 심어져 있는 걸 제가 샀어요. 그리고 여러 개로 분리해 보았답니다. 실제 꽃색이 훨씬 더 예뻐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다 구현을 못 해주네요. 이렇게 지금 한 화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하나 분리된 데서 이렇게 분홍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은 정말 예쁩니다. 꽃도 크고요. 꽃 넓이가 지름이 5cm가 넘어요. 그래서 환하게 화단을 비춰주는 그런 예쁜 꽃이랍니다. 화단 안에 네모난 화분에도 이렇게 살려두었어요. 조만간 꽃이 피면은 여기서 또 다른 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삼색이 한 화분에 심겨져 있었거든요. 꽃기린도 한번 보여드렸죠. 정말 꽃기린은 사계절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 화분에 지금 삼색이 같이 들어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흰색과 살구색의 중간쯤 되는 색깔도 있고요. 이렇게 진짜 셀먼색도 있고 이렇게 삼색이 한 화분에 들어있는 이런 꽃기린이고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처음 피었을 때는 살먼색으로 피었다가 점점점 분홍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름 내내 너무 꼿꼿하면서 이파리도 깔끔하고 꽃기린은 정말 손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겨울에도 실내에 들이면 실내에서도 계속 꽃이 피죠. 저는 이 꽃기린을 좋아해요. 여름에 2, 3일 물을 안 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물마름이 심하지 않아서 꽃기린을 좋아합니다. 그냥 여름에 바깥에 두고 내내 보거든요. 그리고 이 키 작은 채송화 자하라도 너무 효자식물이지요.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니까요. 자하라는 늦은 가을까지 꽃이 펴요. 그런데 이게 씨로서 번식하긴 하지만 여름까지는 씨를 만들지 않습니다. 꽃이 지면 계속 따서 버리고 또 새 꽃이 피우고 하는데 안 따고 그냥 두면 그 가지가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까지 그대로 두고요. 늦은 가을까지 꽃이 피어 있어요. 그 늦은 가을까지 피어 있는 거기에서 씨앗을 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라는 여름 내내 꽃을 따주면서 이렇게 키웁니다. 여행을 갔다 오니까 가운데 한 가지가 죽어버려서 꽃을 제때 못 따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몰골은 별로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꽃을 피워줘요. 늦은 가을에 설이 올 때까지 꽃을 피우더라고요. 따로 씨앗을 받아서 뭐 말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꽃 그걸 비벼서 심으면 꽃이 잘 되더라고요. 키 작은 백일홍, 자하라
정말 추천드려 봅니다. 이건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물마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차는 메리골드입니다. 별찬다고 생각하면 별차는데 이 꽃도 여름 내내 피워줬어요. 메리골드도 마찬가지로 씨앗 번식을 잘 하는 것이라서 저는 꽃이 지면 씨앗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잘라서 버립니다. 버리고 나면 그 옆에서 계속 새촉이 올라와서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죠. 그리고 저도 늦은 가을에 이 꽃도 씨를 받을 생각입니다. 저절로 서리가 내려서 마를 때까지 두면 그때 말라진 꽃들에서 씨를 받으면 되니까요. 한 화분이 이렇게 넓직하게 자리 잡아서 여름 내내 꽃을 피워주는 아게라텀입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삽목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여름에 잘못 강전지를 해서 보낸 화분들이 있어서 그냥 전지하지 않고 이렇게 두고 봅니다. 밑에 맷돌 같은 분수 부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꽉 차고도 남을 정도로 큰 그런 한 화분이 되었답니다. 몰골은 별로이지만 나비수국입니다. 지금 나비수국도 계속 꽃을 맺어 있죠.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올해 꽃을 피우고 나면 외목대처럼 싹 잘라버릴 생각이에요. 이 나비수국도 굳이 꽃을 일찍 보지 않는다면 봄에 새촉이 나서 그 가지를 키워도 키가 이렇게 큽니다. 키가 많이 크는 그런 꽃이라서 올여름에 꽃 보고 꽃이 다 지고 나면 강전지를 하고 외목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노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에 들여야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중하우스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강전지하고 내년에는 외목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나비수국 꽃은 참 예뻐요. 꽃은 참 예쁜데 너무 가지가 많이 뻗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효자 식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샤피니아 종이죠. 정말 이거 사와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꽃을 피웠어요. 끊임없이 아래쪽을 잘라줘도 또 꽃을 피우고 또 늘어지고 자르고 피우고 이제 거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것 같죠. 그러고 나면 씨앗이 또 저 화분에서 나죠. 지금 보면 새촉들이 나서 꽃이 맺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식물도 참 좋은 게 우리 지역에서는 가끔 노지에서 월동도 되더라고요. 화분에 새촉 난 것을 양지 바른 곳에 두니까 그대로 살아서 봄에 꽃을 피우기도 하더라고요. 또 먼저 꽃이 핀 그런 화분을 엎어버리지 말고 두고 보시면 거기서 새 싹이 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화분에 그게 여름에 죽었는데 다 뽑아버리고 나니까 새로 촉이 나서 지금 조만간 꽃을 피울 것 같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거는 지금 아까 거하고 종도 조금 다르고 화분도 다른데 여름에 죽어버렸어요. 그 줄기를 버리지 않고 제가 끝부분을 싹싹 비벼서 화분에 뿌려뒀더니 이렇게 새촉이 많이 났습니다. 조만간 꽃 피우고 이거는 아마도 초겨울까지 꽃을 피워줄 거예요. 저희 동네가 따뜻해서 예년에 보면 겨울에도 양지 바른 곳에서 꽃을 피우더라고요. 봄에 피고 꽃을 보여주지 않던 유리호퍼스도 다시 꽃을 맺기 시작하네요. 유리호퍼스가 원래 꽃을 피우는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는 모르겠어요. 봄에 꽃을 많이 보여주었고 이렇게 꽃을 또 새로 맺고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호퍼스가 저희 집에서는 조금 벌레를 타더라고요. 자주자주 살펴보고 방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을 잘 견디고 새로 꽃필 준비를 하고 있는 유리호퍼스였습니다. 저는 이 키 작은 페랭이도 되게 좋아해요. 이거 제가 봄에 삽목한 거였거든요. 1차 꽃이 지고 나서
꽃을 잠시 안 피우길래 잘라서 꽂아 두었더니 이렇게 삽목이 잘 되었습니다. 원꽃은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화단가에 이렇게 원래 꽃이 있던 곳이에요. 물이 반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곳인데 이것도 계속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도 잘 나고 해서 키도 많이 안 크고 깔끔하면서 겨울도 잘 나고 해서 이 꽃 제가 늘 사랑스럽다 생각하면서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사계 코스모스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사계 국화를 많이 키우시죠.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사계 코스모스를 보는데요. 정원에 심어도 봄부터 계속 꽃을 펴요. 늦은 가을까지요. 지금 끝을 따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뒀어요. 뒀는데도 이 끝에 시인지 시던 꽃들이 많지요. 그 사이로 계속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연이어서 너무 꽃이 피기 때문에 전지도 제가 안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봄에 늦은 봄에 꽃 피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이렇게 꽃 피고 가을까지 꽃이 피거든요. 사계 국화하고 꽃 피는 시즌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꽃이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서 해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여름을 많이 타는 베고니아지요. 제가 이 베고니아를 참 좋아하는 게 베고니아도 사계절 꽃이 피죠. 여름 되면 몰골이 정말 별로예요. 지금 이 화분에 있는 한 촉은 다른 화분에서 꽃을 전지를 해주다가 떨어져서 혹시나 해서 한 촉 꽂아놨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커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원래 화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베고니아는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습에 약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싹 잘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꽃이 피어서 1년 내내 꽃이 피고 있답니다. 저는 이 베고니아 참 연약하면서도 죽지 않고 꽃을 피워줘서 정말 좋아합니다. 딱히 뭐 손갈 거 없고 지저분하다 싶으면 싹 이발해버리고 또 세척 받아서 꽃 피우고 번식도 아주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베고니아는 항상 저하고 함께 가는 꽃인 것 같아요. 그 조용필 가수님의 큐라는 노래 가사에도 있죠.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어디엔가 엽서를 써는 그녀의 고운 손. 새벽 아침 목소리 정말 듣기 싫으실 텐데 그 노래를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베고니아 꽃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몰골이 별로예요. 여름에 습해서 많이 말랐어요. 근데 이제 한번 싹 잘라버리고 정리하면 세촉에서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겨울에 실내에서도 꽃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우리 집 정원에 한가운데 피어있는 맨드라미 그냥 씨앗이 떨어져서 폈어요. 제가 이거 뽑아버릴 수도 있지만 해마다 이 주변에서 한 촉 나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밑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격가지가 나는 게 싫어서 싹 훑어버리고 이렇게 한 촉 크고 있습니다. 키는 한 1m 한 2~30 정도 그리 되고요. 이렇게 외대로 키우니까 꽃이 이쁘고 크게 크더라고요. 외대로 맨드라미 한 촉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은 맨드라미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2층 하단에도 있고 뒤에 텃밭에도 있고 언덕배기에도 있어요. 그러나 맨드라미가 꽃이 쨍해서 멀리서 봐도 꽃대도 크고 잘 보여서 키우고 있답니다. 언덕배기에 맨드라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렇게 제가 언덕배기에도 싹 훑었어요. 훑어서 저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저거를 저렇게 훑냐면 저는 밑에 땅이 보이지 않으면 좀 무섭더라고요. 장미도 피어 있었네요. 저도 모르는 새에 장미도 지금 2송이 피어서 지려고 하고 있고 무화과 많이 달렸죠.
저 무화과는 새들이 밥 먹고 저희 집에서 밥 먹습니다. 제일 잘 익은 것들이 새들의 먹이입니다. 요 뒤쪽으로 대나무 밭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익은 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간간히 메리골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맨드라미 있는데 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맨드라미가 조금 색감이 짙어요. 약간 잎도 자주 새기고,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좀 많이 번식을 시켜볼까 합니다. 저렇게 두면 내년에는 저곳에서 정말 몇백 촉의 맨드라미가 올라온답니다. 봄에 많이 뽑아서 버리고 딱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남겨서 저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1일초예요. 저희 집 정문에 단골 손님이랍니다. 씨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떨어져서 이렇게 나고 꽃을 피웁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있죠. 오리지널은 저 아래쪽에 화분에 한 화분 가득 있습니다. 1일초 딱히 뭔가 해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마당 한가운데 싹이 나면 그때그때 뽑아서 모아서 심으면 또 한 화분 되는 그런 꽃이죠. 아직도 새 촉이 안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부터 잘 살펴보면 어린 촉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화분에 심어서 실내에 두면 봄부터 꽃이 일찍 피기 시작해요. 원래 이게 나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는 지금 늦여름부터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화분에 늦게 나는 새 촉을 심어서 실내에서 월동을 시키면 봄부터 꽃을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일찍 꽃을 볼 수 있답니다. 1일초도 늦은 가을까지 꽃이 피죠. 꽃 피는 것을 겨울에 실내에 들이면 꽃은 잘 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꽃은 안 피어도 꽃몽오리가 맺혀서 그게 바로 씨앗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식물들이 좀 있죠. 제비꽃도 그래요. 제비꽃도 가을 되면 꽃은 피우지 않는데 씨앗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이 1일초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여기저기 1일초가 있답니다. 이건 박이에요. 지금 저희 집 정원에 박들이 막 나 있어요. 근데 이 박이 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박 나무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박이 잘 나는지는 몰랐어요. 다른 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박을 좀 심었었어요. 집 앞에 빈터예요. 그랬는데 박이 정말 몇십 덩이가 열렸어요. 직장에도 가서 나눠드리고 식당 하는 지인 댁에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 씨가 어떻게 떨어져서 이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척박한 이 바닥에서 나서, 이 바닥에 보이시죠? 여기에서 났어요. 여기에서 났어. 이게 줄기가 온 천지에 뻗었어요. 저기 박도 하나 열리고 있네요. 큰 거 2개가 익었어요. 거의 이렇게 박이 저희 바이솔 정원을 습격 중이랍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지도 살랐고 태어났는데 싶어서 제가 뽑지 않고 그냥 뒀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저 뒤쪽에 저기 익은 박 있죠. 이상하게 제가 흥분의 집도 놀부의 집도 아닌데 이렇게 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이거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봄에 심었는데 여름을 잘 견디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살아 있답니다. 처음 심어본 것인지라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사량도 바이솔도 전부 다 꽃을 맺고 있답니다. 진주 바이솔의 포스는 장난 아니지요. 꽃도 큽니다. 얼추 봐도
폭이 15cm는 되는 것 같아요. 꽃대도 그렇고요. 정말 새 촉이 나서 자라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진주바이솔인 것 같습니다. 꽃대 많이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꽃이 보여주는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진주바이솔은 꽃이 피어도 속상하지가 않은 그런 바이솔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늦게 핀 호스타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총총총 피어서 이제 거의 다 피어가는 것 같아요. 꽃대가 3대나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늘 예쁜 잎을 보여줘서 제가 호스타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식물들 많지만 오늘 아침에는 제가 꽃 핀 것 중심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루하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늘 감사드리고요. 다 솜합니다.